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. 가계대출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1원도 안 해줍니다. 그럼 가계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업자 대출은 된다는 건가요?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이 안녕하십니까, 행센 오영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대출 파헤치는 남자 대파남 정혜섭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대파남님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. 저는 2008년도부터 대출 영업을 했던 사람이고요. 지금 현재는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대출 부분을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대출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본인 소개를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. 자, 일단 저희 센터로 상담 사례가 한 개 들어왔는데요.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. 이분께서 어르신이세요. 어르신이고 네. 소득은 없으신데 집이 있습니다. 네. 본인 집이 시세가 2.8억이에요. 네. 2.8억이고 본인이 거주하는 건 아니고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. 그래서 네. 월세는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으신 상태고 거기에 은행권에 선순위 대출이 네. 9천만 원이 있으세요. 네. 이런 상태에서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.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이분 같은 경우는요, 지금 현재로는 네. 대출 진행이 은행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. 은행에서는 네. 이유는요, 이분은 이제 직업이 없고 소득 증빙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가계대출은 대출이 1도 안 돼요. 아니 근데 소득은 없어도 네. 담보가 있잖아요. 네. 그래도 아예 안 되나요? 지금 가계대출 자체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. 대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요. 네. 가계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. 근데 가계대출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1원도 안 해줍니다. 그럼 가계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업자 대출은 된다는 건가요? 사업자 대출은 지금 현재 가능하기는 해요. 어떻게 가능해요, 사업자는? 예를 들면요, 제가 공장을 꼭 사야 돼요. 네, 네. 공장을 사서 땅을 사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얘를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는데 3억 정도는 네. 대출이 나올 거예요. 공장을 살 그 부지를 담보로 해서 뭐 부지를 사고 증축을 하고 하는데 뭐 네. 5억이 총 5억이 든다 그러면 5억 중에 뭐 한 7, 80% 정도는 대출이 나와요. 네, 네. 그러면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. 한 3억이 나온다 치고 네. 5억 중에 뭐 1, 2억 정도 부족한 금액이 네. 있을 텐데 그 금액은 본인 집을 네. 가계대출로 받는 게 아니고 네.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네.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담보 물건은 똑같아. 네. 사람도 똑같아. 네. 근데 이 대출의 목적이 네. 가게를 위한 것이냐 사업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네.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네, 이런 맞습니다. 거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방금 저희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가게로 들어가는 목적이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사업으로 가는 거다. 그것도 네. 증빙할 수 있으시다. 나는 이 돈을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으시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. 지금 기준으로는 안 돼요. 왜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해도 안 돼요? 그게 내가 지금부터 사업을 할 거다. 네. 이것도 안 됩니다.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돼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내가 이 돈 받아서 이걸로 사업할게요. 그러니까 대출해 주세요는 안 되고 그건 안 돼요.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면서 뭔가 뭐 매입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. 네. 이런 경우에는 된다라는 거고. 된다는 건데 이게 보통 직발 사업자라고 해요. 이거 무슨 사업체? 직발 사업자, 즉시 발급했다라는 걸 줄여서 네. 흔히 대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직발 사업자라고 하거든요. 네, 네. 요게 대출이 이금융권 중에 은행은 안 되고요. 네. 이금융권 중에 되는 곳이 있어요. 직발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아까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되고요. 네. 이금융권에서는 되기는 하는데 네. 이분은 근데 이금융권에서는 안 돼요. 중요한 건. 이금융권에서도 안 돼요? 네, 왜냐하면 어쨌든 은행이든 이금융권이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봐요. 일단 소득. 네,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45만 원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월세 받는 거 월세 45만 받는 원밖에 없죠. 네, 이걸로는 이제 월불입금을 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자기 생활을 하면서 월불입금을 그쵸. 내야 되는데 네.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분은 그래서
거기서도 어렵다.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살면서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? 꼭 필요한 대출이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규제를 피해서 이제 가계대출이긴 한데 네. 은행이랑 이금융권은 네. 금융위에서 이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. 해주고 네.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. 그쵸. 담보 물건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치. 정부에서 해주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건데요. 네. 이게 정부 규제를 덜 받는 곳이 있어요. 지금 흔히 말하는 P2P 들어보셨죠? 그쵸. 네, 네, 네. 네, P2P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대부업체는 당연히 담보 물건이 확실하니까 네. 당연히 자금을 빌려주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P2P 업체랑 대부법인은 조금 문턱이 낮기는 한데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. 그렇죠. 이자가 워낙 비싸긴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알아도 너무 비싸니까.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. 네. 지금 사업자를 낼 거예요. 근데 네. 지금 당장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그럼 P2P나 네. 대부업체에서 일단 받아요. 네. 일단은 좀 뭐 비자가 높아도. 네, 이자가 뭐 10%는 넘을 거예요. 네. 일단 뭐 3개월 정도로 받은 다음에 네. 이 사업자로 소득이 생기면 네. 이 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대안을 하시면 되세요, 이분은. 그럼 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이 생길 테니까. 네. 그럼 그때는 내가 P2P에서 받았던 대출을 네. 사업자 대출로 다시 대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대안을 할 수 있죠. 그럼 은행권에서 받아서 P2P 거를 갚아서 이자를 낮추는 뭐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사업을 하실 분이라면은 뭐 짧게 뭐 몇 개월 정도 네. P2P나 대부법인을 활용을 해서 일단 필요한 돈을 융통을 하시고 네.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될 테니 네. 그 소득이 있으니 또 담보도 있으니까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아서 네. 이제 대환을 하면 이자가 낮아진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게 얼마나 걸려요, 기간이? 흔히 보통 사업자 대출 하려면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후부터 대출이 되는데 네.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3개월 이후부터는 대출이 됩니다. 그리고 신청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오지 않을까, 소득이 있으시면.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네, 그런 방법이 좀 있어요. 근데 P2P 업체는 아시겠지만 플랫폼 이용료라는 수수료가 붙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2% 이상. 2%? 네, 2%. 1억이면 200만 원. 1억이 200만 원 정도 붙고요. 당장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방법이 네.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필요한 돈이라면은 뭐 한 3개월 정도 조금 이자가 비싸더라도 쓰고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네, 이런 맞습니다.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 사업자나 이렇게 그런 목적의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 네. 받아가지고 그걸 옆에 딱 또 갭 투자할 거야, 또 땅 살 거야, 주식 살 거야, 이런 가계 용도,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겠네요. 그 말씀 드렸듯이 대부업은 가능한데요. 네, 금융권 대출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대출을 1억 이상 받을 때는 자금용도 증빙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. 네,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네. 확인을 해야 되는데, 물론 영업점에 뭐 좋은 사람들 만나면 네. 자금용도 증빙을 어떻게 하세요, 이렇게 해주세요,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음. 컨설팅을 요즘은 다 해줘요. 자금 용도 증빙 컨설팅을 해줘요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금용도 증빙을 어떻게 해달라는,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. 네, 네.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원칙상 안 되는 거다라고 원칙은 보면 안 되겠네요. 돼요. 네. 원칙은 안 되나 가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, 맞습니다. 원칙은 안 된다. 네. 이게 내년이 되어도 DSR이 적용되고 하다 보면 이분은 소득이 또 없으신 상태니까 네. 그러면 또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. 내년이 돼도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알겠어요. 이런 분은 아예 신용대출도 안 되죠. 일단은 신용대출은 나이가 이렇게 딱 규제에 딱 있어요. 예를 들면 60세까지, 59세까지 뭐 네네. 은행별로 다 있는데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. 왠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좋습니다. 일단 현 상황에서는 대출은 어려운데 만약에 사업자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라면 방법은 있다. 네.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
있겠네요. 자, 좋습니다. 요즘에 대출에 대한 상담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 상담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이런 사례 공유를 통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네. 중간중간 같이 영상을 찍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. 대출 파헤치는 남자 대파남이었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